저 아까 좀 유식한 얘기로 관세에 대한 교양을 늘려주기 위한 짧은 시간을 가져봤었는데, 이번에는 그 좀 심화판으로 관세의 약간 독특한 영역인 FTA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의 FTA 역사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뭔 지도가 나와. 지금 어, 교양 수업이야. 왜 아, 가벼운 얘기 무겁게 만들어줄게, 내가. 이거를 우리나라 지금 FTA 관세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어딘지 알아? 모르죠. 나 제법도 잘 모르는데. 아, 세법 잘 알잖아. 모르죠. 잘 아시는 분들도 어, 많아. 통칭산업부라고 칭하는데, 산업부? 산업부의 풀 네임은 산업통상자부일 거야, 아마. 산업통상부 뭐 이렇게 들어본 어, 것 같아. 그 유식한 척을 조금 하면 옛날에 이 통상은 외교부에 붙인 적도 있어. 그럼 그때 외교통상부라고 있었을 거야, 아마. 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몰라.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상을 붙이고 있는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이 FTA를 주로 체결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거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체결 현황을 본 건데, 발효국가라고 돼 있지. 왼쪽 하단에 보면은. 발효국가. 음, 발효국가. 좀 어감이 좀 이상한가? 보면 되게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국가들하고 FTA를 이제 체결하고 FTA를 있구나. 체결하고 있지. 동남아 쪽은 다 체결했네. 동남아 쪽은 여기 일단 보면은 뭐 얘기를 했지만, 여기 보면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라고 돼 있지. 요거랑 일단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아, 거의 이제 그 동남아에 있는 뭐 아세안 체결 국가하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FTA 현황을 느슨하게나마 최근에 체결했다고 볼 수 있고, 유럽연합 유럽, 쪽도 다 뭐 체결이 돼 미국, 있고, 주요 국가는 뭐 웬만큼 다 주요 체결돼 있는데, 국가들은 러시아는, 그건 다음 장에 있습니다. 아, 여하튼 간단하게 남미,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때였나 노무현 대통령 때였나 그때 보면은 칠레 우측 하단에 있는 남미에서는 지금 칠레를 신라가 시작 도드라지네. 그때 이제 칠레를 시작으로 FTA를 체결을 칠레 했지. 시작. 그거는 근데 약간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약간 테스트에 가까운 체결이었어. 그리고 대대적인 건 노무현 대통령 때, 음, 이제 미국 한미 FTA가 문제였잖아, 그때는. 때는 한미 FTA가 어, 굉장한 큰 그거, 화두였지. 한우 뭐 해갖고 광업 뭐 얘기 나오고 그게 그때였던 것 같은데, 내 그리고 기억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도 자동차도 그때 자동차도 티격태격했지만 그때. 그때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이득을 봤지. 그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어. 음, 현대차도 그렇고. 그렇지. 봐봐. 그러면 뭐 이게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굉장히 FTA를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음, 나라에 속한다고 봐야 돼. 보면은 인도, 중국, 미국, 뭐 EU 웬만한 데 다 들어가 있지 이제. 호주, 뭐 뉴질랜드까지, 싱가폴, 뭐 전 세계 이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들하고는 대부분 다 FTA를 체결하고 있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여기 보면은 좌측 하단에 보면은 이제 서명 타결 국가가 있고 협상 중인 국가가 있어. 아, 근데 조금 더 유식한 척을 해보면 FTA는 협상을 먼저 통상부서 그쪽도 상대방 국가도 이 통상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거야. 음, 그 부서들끼리 협상을 해. 그러면 이제 협상 중인 국가에 이제 분류가 되는 거고, 이제 뭐 서명 타결을 그 부서들끼리, 순서대로는 협상 중인 국가, 그러니까, 서명하면은 이제부터 시작할 국가, 그치. 그리고 발효 국가는 이미 하고 있는 국가. 음, 이건 거네. 맞아. 정확하게 얘기했어. 근데 어, 발효라고 하면 양 국가에서 이제 행정부끼리 이제 서명을 하겠지. 양 국가의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돼. 아, 그렇기 때문에 협상 서명 타결하고 발효 때까지는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해. 뭐 그래. 국회에서 통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이게 또 국회로 통과되고, 그럼 연 단위로 필요하겠네. 이거는 뭐 그래서 어마어마한 뭐 10년 넘게 걸리는 국가들도 있을 어, 거야 아마. 다음 보면은,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지금 여기 이제 보니까 이게 서명 타결 서명 국가야. 타결 국가 에콰도르,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어? 루지아 저기 UAE도 러시아 옆 그 하단에 그 여기도 석유가 많이 났을 거야. 아랍에미리트, 뭐 GCC는 또 뭐야? GCC는 걸프 국가 연합들이야. 뭐 연합이구나. 사우디 뭐 UAE 뭐 쿠웨이트 이런 국가들이 포함된 거야. 이것도 되게 파워풀했었거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야, 어, 러시아가 여기 나오구나. 협상 중위 국가로. 러시아가 협상 중이지. 근데
말만 협상 중이지 사실 실무상으로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고 들었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전쟁이 났지. 그래서 이거는 언제가 될지 몽골, 러시아. 모르겠어. 몽골 우리나라랑 되게 친하다고 알고 있는데 몽골은 협상 아직. 중이네. 근데 FTA라는 게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 돼. 사실 그렇잖아. 우리 태국 의회, 태국은 말레이시아 근데 태국 의회도 들어가는 근데 걸로 알고 근데 이 말레이시아 태국은 아까 얘기했던 동남아시아 있어요. 연합, 아세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연합이랑 체결도 되고 개별 국가끼리도 체결될 수 있는 거죠. 체결하고 그런 거구나. 근데 연합에서 체결하는 거는 이제 그 FTA를 적용받는 품목이라든가 조건들이 조금 더 뭔가 느슨할 거야. 아마 아, 범위가 좁거나 깊이가, 세율이 조금 더 뭐 0%가 아니라 관세율이 뭐 1.5%, 3%좀 있는 수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마라니 똑바로 알아보세요. 아, 여하튼 느슨한 방송하고 수준입니다. 있잖아. 예. 이거는 추측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내가 다 외우고 다닐 순 없잖아. 그렇게 여하튼 이렇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국가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고, 맨날 세 번만 어, 보다가 지금 뭐 FTA 개요해가지고 나 음, 밑으로 좀 더 내려왔는데 지도를 보니까 조금 더 덜 딱딱해 하게 아니 하려고 했었어. 눈이 뭐 어지러운데 세 눈이 번만 보다가 어지러운가? 이쪽 보니까 이쪽 말들이 되게 어, 어려워. 익숙하지 가는 거지. 그래서 조금 그 개별 국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아까 얘기한 GCC, 중동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야. 원래 중동은 사실 공산품은 대부분 다 이제 EU에서 수입을 수입이잖아. 했었어. 걔네들은 사막밖에 없으니까 뭐 제조 시설도 많지 않고. 우리나라가 중동에 수출하는 거는 사실 별로 없어. 차량 이런 것도 안 보내나? 차도 뭐 얼마나 수출하겠어, 아 사실. 그래? 하긴 거긴 돈이 많아갖고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유럽산 막 차를 샀을 거야. 슈퍼카 타고 어, 다니고 막. 근데 중동에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를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약간 전략적인 가치를 고려해서 협상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있는 일인 거고, 음, UCC하고 FTA를 체결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석유화학 제품, 석유화학 제품이 원재료가 되는 제품들을 이제 우리나라가 저율로 관세로 이제 매기면서 어, 뭐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여기서 관련된 플라스틱 파생되는 제품들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뭐 낮은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아마 GCC는 아마 되게 파워풀할 거야. 언제까지 지동안 볼 거야? 빨리 먹어. 러시아는 이제 만약에 나중에 타결이 끝나고 나서 발효가 된다면은 이제 전후에 이제 러시아도 사실 되게 고민이 많을 거잖아. 전후 복구를 해야 되고 경제도 다시 그럼 회복을 해야 러시아도 우리나라 되는데. 계속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랑 되게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요걸 이제 우리나라가 FTA를 맺고 있는 전 세계 국가들을 한번 쭈룩 한번 훑어봤고, 여기 밑에 이제 보면은 그 FTA의 단계에 대해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 첫 번째 단계는 이런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자유무역 협정이 있는 거고, 지금이 저 관세 음, 동맹까지도 뭐 어느 음. 그 맺은 나라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공동시장 단계는 EU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의. 요거는 여기 그치? 그 EEC라고 EU의 전신이 있어. 아 경제동맹 그래. 단계가 있었어. 아 지금 얘가 나와 있는데 EU는 스텝 4구나. 이유는 이제 완전 경제 거의 통합 어느 단계인 정도 거구나.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동맹인 어,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진행이 되는 거고 대부분 아직 우리나라는 뭐 자유무역 협정 FTA 이 단계를 맺고 있는 거고 뭐 요즘에는 뜸한데 뭐 에이펙 뭐 이런 얘기들이 이펙 있었잖아.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뭔지 기억은 안 이름 나지만. 환태평양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건데 방송에서 어쩌고저쩌고라고 얘기하기는 민망하지만 이제 그런 우리나라도 그런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음, 약간 스텝 4까지 갈 수가 없는 게 음, 우리나라랑 제일 가까운 국가가 누구야? 일본, 중국, 중국, 북한. 음, 진짜 이 정도인데 차이가 안 얘네들이 좋지? 다 이게 너무 세 성격들이. 음,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이런 단계로는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약간 그 희망을 본 게 그 미국 트럼프 형님이 워낙 이번에 괴롭히셨잖아. 그렇다고 일본이 어, 우리나라 그나마 제일 사이가 좋은 게 일본이나 어, 중국인데 러시아는 좀 멀고 어, 북한은 뭐 걔네는 일단은 난 나라로도 치고 싶지 않고 음, 근데 일본이랑 중국은
뭐, 자기네가 조금 힘들면은, 음, 이렇게 친한 척 하다가도, 바로 등도를 어, 늘리지. 좀 뒤통수 그런 게 치고. 있어가지고. 특히나, 어, 이게 일본 같으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엮여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 아, 그 역사 문제도 계속 문제가 되고, 그게, 뭐, 이제 이익 싸움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치권까지 막 연결돼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 나라들이랑 과연 우리나라가 스텝 3, 스텝 4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거는, 뭐 스텝 2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지금 보니까 스텝 2도 안 간 거잖아, 네, 우리나라는. 똑같지. 어, 근데 이번에 한번 그 트럼프 형님이 스텝 2? 괴롭히시니까 한중일 연합하자는 얘기가 바로 나왔지. 이게 그, 근데 중국도 어, 못 믿을 나라야. 그 나라도, 이게 중화제일주의 막 이게 너무 아, 심해가지고, 그치. 뭐 여하튼 스텝 2도 될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먹히지 않을까, 어, 우리나라. 여하튼 매번 뭐 그 세금 얘기만 하다가 한번 요즘에 관세가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관세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떠셨나요? 뭐, 끝이야? 뒤에 두 장 더 네. 있는데? 끝에 뒤에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지도 보면서 진짜 오래 얘기를 하더라. 음, 빨리 넌 어, 혼자서 뒤로 넘어가고 이건 뭔 내용이야? 그러니까 너 벌써 혹시나 더 알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뒤에 얘기도 더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지 마. 알겠습니다. 종이도 없고. 자, 음. 그럼 오늘 재밌겠어.